이번 시간은 페이지 14페이지, 페이지 14, 페이지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 설계 시 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1번에 보시면 골조 구조. 자, 골조 구조라는 것은 이걸 골조 구조라 하죠. 골조 구조는 라멘 구조. 그것을 골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포를 통해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조 구조는 이런 지진 에너지를 볼을 통해서 보로 흡수를 하자는 거예요. 흡수. 자, 그러면 무슨 개념인가 하면 보통 기둥이 파괴되는 게 전단 파괴예요. 포가 파괴되도록 유도한 것이 힘 파괴예요. 자, 그러면 전단 파괴는요, 부드러운 성질이 아니고 그냥 탁 파괴되는 게, 일시에 파괴된 게 전단 파괴예요. 그래서 이제 전단 파괴의 무서운 점이 어떤 것이 무서운가 하면요, 전단 파괴는 이래 파괴되는 게 약간 치성 파괴라고 이렇게 탁 이래 부러집니다. 근데 힘 파괴는 서서히 파괴되는 게. 그러면 기둥 자체가 넘어가면 건물이 어떻게 팍 파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대만 무슨 호텔이 지진이 나죠? 이때 어떻게 탁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3층까지 남에게 양보하라고. 그래서 혹시나 아파트가 걸리더라도 이제 붕괴 안 되는데 혹시나 붕괴될 걸 대비해서 몇 층까지 남에게 양보한다? 3층까지. 자, 그것이 3층까지는 또 역류가 될 수도 있어요. 오수나 이런 배수가 역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층까지는 항상 남에게 양보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잘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 있던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찡기겠죠? 살아있어도 있죠? 살아있어도 죽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살아있어도 있죠? 공간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찡기 있어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포가 지진 에너지 흡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 파괴 유도하라 이거야. 힘 파괴.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게 연성입니다. 그래서 힘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생 후폭은 그러면 보통 이거 됩니다. 기둥의 경우 있죠. 기둥은 폐쇄형 후폭근이 뭐예요? 후폭철근이 띠철근이죠. 띠철근, 띠근. 이것을 감싸주라 이거죠. 이거 해주면 됩니다. 폐쇄형 후폭근, 띠철근 설계해 주면 돼요. 그러면 보에서는 뭐 해주면 된다? 보는 스트럭. 보에서는 스트럭. 너끈이라고 하죠. 너끈. 감싸주는 철근. 그러면 감싸주는 거는 다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걸 감싸주도 되고 아니면 용접 철망을 감싸주도 돼요. 아니면 저런 거 탄소 섬유 같은 거 이런 거 감싸주면 돼. 감싸주는 건 다 돼요. 이런 거나 아니면 용접 철망 같은 거. 용접 철망을 감싸주도 되고 아니면 요새 탄소 섬유 같은 거 이런 거 감싸주는 거 다 돼요. 감싸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건 다 삐끗하면 뭐가 됩니까? 감싸주죠. 에이, 허리 삐끗하면 허리 둘러줘야 되죠. 그리고 자, 어디입니까? 여기 삐끗하면 어떻게? 감싸주죠. 전부 다 감싸주는 게 바로 내진 보강에 연성 확보해 주는 거예요. 측면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힘 파괴보다 전단 파괴 먼저 발생하면 돼, 안 돼요? 이건 연성이 아닙니다. 쉽게 치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탁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파괴를 유도하라? 힘 파괴를 유도해.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보다 어떻게?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가 파괴되면 일부분이 파괴되는 거고 기둥이 파괴되면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도록 설계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의 단부에 하단과 측면 탄소섬유나 강파 이런 거 하여튼 감싸주는 건 다 돼요. 보강해 주는 거 너끈이나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단 보강건들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내진 보강 개념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지진 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지반의 가속도와 건물의 중량을 곱해서 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아까 지진 하중은 지진력은 이렇게 했죠. 지진력, 지진 하중은 바로 고정 하중에다가 무슨 하중? 하하중, 적지 하중. 이게 건물의 하중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수평 진도, 집안의 가속도를 어떻게 곱해서 구하는 수평 진도, 집안의 가속도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량, 전략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진한 건물의 고유 주기하고 비례해서 커진다. 그러면 지진 하중 개념은 자, 이거죠.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있습니다. 건물의 이 고유 진동 주기가 있게 되는데, 자, 이 고유 진동 주기, 진동 주기하고 지진 하중과의 관계는 자,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제곱근의 반비례. 여러분들 일단 반비례 관계라는 건 정확히 알아두세요.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인데 우리 시험에 뭐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얘가 길어지면 지진 하중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고유 진동이 짧으면 지진 하중은 커져 버립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 와버리면 뭉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대부분 지진 영화를, 지진을 났을 때를 보시면요. 한번 주변에 촬영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저층 건물이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야. 고층 건물은 버티고 있어요. 이래 보면. 근데 여러분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죠. 지진 나면, 아이고, 저거 보고, 사람 죽고, 막 이런 거 보고, 자세히 어떤 파괴인지 잘 안 봅니다. 저는 영상을 딱 TV에서 딱 보면요. 어떤 파괴가 이루어졌나 이런 거 봐요. 어떤 건물이 붕괴되고. 그래서 호텔 붕괴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이구, 이럴 거면 보지. 어떤 걸 안 봤죠? 전단 파괴된 걸 안 본 겁니다. 이게 설계를 똑바로 못한 거야. 1층이 날아갔다는 것은요. 설계 똑바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고유 진동 주기가 길어지면 지진 하중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있죠. 건물을 지을 때 동일 구조를 그대로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럼 고층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지죠, 뼈대가. 밑에는 튼튼하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죠, 맞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1층하고 꼭대기층하고 똑같이 설계했어요? 아니죠. 위로 갈수록 적어지죠. 밑에는 튼튼하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근데 건축물이 높아지면요. 고유 진동 주기가 길어집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오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고층 건물은요. 진짜 지각이 붕괴되지 않아요. 자, 막 지각이 완전 뒤틀리가 있죠. 막 엄청 붕괴가 되지 않아서 잘 붕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고층 건물 정도 되면요. 부실 시공을 안 하면요. 진도 10회 이상의 지진이 와야지 아마 붕괴될 겁니다.
진도 10 이상 안 오면 진도 10이 지금 안 왔죠? 지금 마용기 얼마 왔습니까? 9점 얼마 와있죠? 지금 기록상 9점 얼마가 최고잖아요. 맞죠? 진도 10의 지진은 이상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리터 규모 지진이 10 이상이 와도 잘 붕괴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붕괴 안 될 겁니다. 거의.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곱거래 반비례 관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내진 설계 시 층간 범위를 검토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 층간 범위를 아래층 위층 바로 위층 이런 거 층간 범위를 검토를 안 하면 그게 위험해집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일본 고베 시청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자, 저층부하고 고층부가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아래층 위층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조하고 여기 구조가 혼합 구조로 지은 거야. 혼합 구조로 짓다 보니까 여기가 톡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날아간 겁니다. 여기 구조하고 여기 구조를 다르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 범위를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이거잖아요. 약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간혹가다 약한 데가 다 틀리잖아. 어떤 분은 하반신이 약한 분이 있고, 맞죠? 간절히. 어떤 분은 허리가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디입니까? 목이 약한 분이 있고, 항상 범위가 달라진대죠? 그걸 검토를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진이 흔들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을 어떻게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제 건물 지을 때, 이런 전체 무게 중심하고 강성 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가 하면 건물을 지면요, 이렇게 지면 여기 중심에다가 코어를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게 중심과 강성 중심을 일치하는 것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면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전체 이래 되는데 무게중심이 여기지만 강성중심을 여기에다 이렇게 둬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죠?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죠. 이런 회전이죠. 회전 구간에서 원심력 때문에 있죠. 차가 확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갔을 때 원심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죠. 그때 무게중심과 강성중심이 틀려지잖아요. 그 전복되는 거 아닙니까? 속도 빨리 내면.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안 좋다는 거예요. 편신 코어 형태가 되면. 특히 고층 건물이 될수록 있죠. 편신 코어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어 부분을 중심 코어를 설계하는 형태가 좋아요. 이거는 편신 코어라 합니다. 편신 코어는 이건 안 좋은 거야. 중심 코어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코어 부분은 이거 무엇을 코어 부분이라 하는가 하면, 자, 설비를 집중해 놓은 부분. 자, 계단, 성강이 있죠. 화장실 집중해 놓은 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통 센터에다 많이 둡니다. 큰 건물은.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중심 코어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 센터에다가. 그래야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가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기억하시고. 근데 사무소 건물은 분양 때문에 큰 건물은 중심 코어로 가는데 웬만한 건물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양을 많이 못하니까, 맞죠? 한쪽으로 코어를 한쪽으로 밀어버리죠. 에이, 우리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죠. 중앙은 중앙인데 중앙센터에다 못하니까, 맞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 돼 있잖아. 여기 중앙에 이래 복도 두고, 맞죠? 여기 실 있고 이쪽이 이래 있잖아. 중앙에 여기 두는데 중앙 근처에는 갔죠. 최대한, 맞죠? 근데 여기다 이래 둬버리면 좀 애매해지잖아. 분양하기가, 맞죠? 현재 우리 건물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간 건 아니죠. 편심적으로 간 건 아니고 중앙에 두려고 노력은 한 거예요. 아, 그냥 건물 올라오면서 관심 없이 보죠. 대충 오늘도 올라간다 생각이 들고 내려왔다 이래 생각하고 최대한 중앙에 둔 겁니다. 두려고 노력한 겁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구조물의 모양과 청별 중량이 같은 경우 청수가 증가할수록 지진이 저항하는 힘은 떨어져요. 약해진다는 게. 그 쉽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자,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죠? 동전을 갖다가 같은 걸 그대로 쌓아봐요. 높이 쌓을 수 없죠? 그 1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쌓으면 약해지죠? 쉽게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높이 쌓아버리면 있죠? 힘 안 줘도 붕괴되잖아. 옆에서 훅 이렇게 안 불어도 붕괴됩니다. 맞죠? 쉽게. 그래서 같은 중량일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같은 단면, 같은 중량 이걸로 계속 모양으로 쌓아 올라가면 위험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고층이 되면 같은 개념으로 안 가잖아요. 맞죠? 저층 부분이 어떻게? 크고, 맞죠? 고층으로 갈수록 어떻게? 약해지게 설계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지진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같은 구조, 모양을 동일하게 중량으로 올라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층 건물은 가능하지만 고층에서 이렇게 같은 중량, 같은 모양으로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1롯데월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크고 위로 갈수록 어떻게? 줄어들죠.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파셔가지고 서울에 자꾸 병원에 와서 제1롯데월드를 보고 맨날 갔거든요. 옆에서 저기 제1롯데월드 건물이면 내가 맨날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갔거든. 근데 이제 촌에 가니까 옛날 분들은 그 제1롯데월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건물 아직도 63빌딩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서울 오고 안 와봤으니까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많은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전에 가서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많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랬더니 이번에 사진 하나 찍어가라고 인증서까지 하나 찍어가라 했더니 그 올라가면 인증서를 주잖아요. 제1롯데월드 올라가면 사진 하나 찍어가세요 이러면 그럼 믿을 겁니다. 조용하시더라고요. 안 가보면 막 씌우는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보면 위에 갈수록 자꾸 작아지죠. 맞죠? 여러분들도 안 가보셨군요. 아니면 검색해서 따라 보세요. 검색해서 따라 보시면. 자, 그리고 14번 문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구조부는 혹시나 해서 봐두세요. 이거는 뭐 2차 쪽에서 내는 건데 우리는 혹시나 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막 냅니다. 오만 거 다 내요. 법령도 내고요. 막 오만 데 다 들어가서 다 땡겨냅니다. 진짜 개 같은 이론입니다. 범위가 없어요. 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봤죠? 이 전음도가 큰 걸 봤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전음도가 크다 적다? 크다. 자, 위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충격이 들리죠? 이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층간소음. 자,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는 이겁니다. 내력벽하고 보하고 그 다음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지붕을 구성하기 위해 설치한 틀이 무슨 틀? 지붕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이 있는 거죠. 바닥. 현재 바닥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계단이 있고 주계단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은 무슨 계단?
주 계단이라 해요. 그리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총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라는 것은 무슨 보다? 제가 보는 항상 큰 보라 했죠. 기둥과 기둥이 있는 큰 보가 보여요. 법에서 보는. 그래서 이게 6가지가 되고, 그럼 아닌 것, 주요 구조가 아닌 것은 뭐 기초는 아닙니다. 기초나 작은 보나 그리고 사이기둥 이런 것은 아니에요. 사이기둥. 그리고 최하층 바닥은 아니에요. 최하층 바닥 이런 것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옥외 계단도 아닙니다.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속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뭐 더 쓸 필요 없고 이건 외워버리면 되죠. 몇 가지? 6가지. 이 6가지 외워줘요. 주요 구조 6가지를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럼 주요 구조부는 건축법에서 정한 거예요. 건축법에서 정한 겁니다. 총 6가지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법규를 안 배우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주요 구조 몇 가지? 6가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하재란 재난이 생겼을 때 이 구조가 파괴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걸 6가지 정해놓은 거예요. 하재란 재난을 기준 잡은 거예요. 하재. 지진이 나면요,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기초도 맞죠? 근데 하재입니다. 하재란 재난을 기준을 잡을 때 이 6가지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는 불타요, 안 타요? 기초가 불타면 땅이 불나는 건데, 밑에. 그래서 작은 보는요,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니까 큰 보만 버티면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기둥은 기둥 사이에다가 두는 기둥이 사이기둥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테리어 하면서 있죠. 두는 기둥도 있죠. 그런 게 무슨 기둥? 사이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최하층 바닥은 불 탄다, 안 탄다? 안 타요. 자, 그럼 여기가 화재가 나면요, 위에 슬래버가, 아이고, 내하씨가 누가 고의적으로 여기다 불을 갖다가 막 떼었어요. 뭐 갖다 놓고, 그냥 불 나면 내하시간 충분히 확보하거든. 근데 여기 재료를 막 갖다 놓고 불을 떼면 계속 타잖아요? 그러면 슬래버가 피옥 두께가 얇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거든. 그래서 슬래브 바닥은 해당이 되는데, 최하층 바닥은 불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그리고 주계단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럼 주계단은 건물 내에 있는 계단으로서 상하로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주계단이에요. 현재 우리 주계단이 몇 개 있습니까? 이 건물에?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본에, 여러분들 앞으로 뭘 내든 간에 계단이 2개 있는 건물을 잘 고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항상. 상식으로 하도 몇 개? 계단이 2개 있어야 돼. 하나 있으면요, 자기가 내고자 하는 게 인허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 개 있는가? 2개 있는 데를 잘 골라 해야 돼. 1개 있는 건 나빠. 맞죠? 도망도 가야 되는데, 가면 가도 누가. 2개도 같이 올라오면 방법 없고. 그럼 성강기 있죠? 성강기도 몇 대 있고, 이렇게 어긋날 수 있잖아. 계단이 말고. 자, 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두시고. 15번.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는, 자, 전구지체를 일체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 하면 떠올릴 것이 근데 일체식 구조는 항상 떠올릴 것이, 자, 얘는 접합이 뭐다? 강접합이고, 맞죠? 강성이 뛰어난 접합법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움직일 수 없죠. 그리고 일체식 구조가, 자, 다 된다. 내진, 내하, 내구, 내풍적인 구조 다 됩니다. 뭐든지 다 돼요, 일체식 구조가. 근데 일체식 구조는 공사 기간이 짧다, 길다? 긴 것이 특징입니다. 공사 기간이 다 길어요. 그리고 철거 해체는 좀 어렵죠.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무슨 구조다? 현수 구조예요. 케이블로 매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에는 뭐가 지배적이다?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다. 다라맹그. 그럼 현수 구조는, 자, 이것이 현수 구조라겠죠? 자, 교량 중에선 대표적인 부산의 강안대교 있죠. 강안리 앞에. 해운대 앞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앞에 있습니까? 강안리. 맞죠? 그래서 이제 주탑이 있으면 이렇게 주 케이블로 이렇게 매단 거예요. 이 주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현수 구조예요. 케이블로 교량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 매달아 놓은 이것이 무슨 구조다? 현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에 무슨 힘이 작용된다? 케이블에는 인장 응력이 그러니까 이 케이블 내부는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달아매놨기 때문에 인장력을 받습니다. 오르시면 여러분들 빨래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되면 여러분들 빨래줄 한번 대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빨래줄 한번 대보면 돼요. 서해대교는 사장교라고 합니다. 서해대교의 경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탑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매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장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 케이블이. 이건 사장교라서 얘가 하나 떨어지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이거는 케이블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주 케이블이. 주 케이블이 하나가 떨어지면 붕괴됩니다. 얘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해대교가 이 벼락을 맞아, 낙뢰를 맞아 떨어져서도 버틸 수 있던 게 이 중에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현수 구조는 얘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냥 붕괴예요. 서해대교가 만약에 사장교가 아닌 현수 구조로 만들어졌다 하면요, 압이 교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또 크잖아요. 거기 차가 얼마나 또 많이 달립니까? 맞죠? 요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차간 간격 유지해야 하네요. 고속도로가요, 완전 레이스장이에요. 앞뒤 차간격이 몇 메다도 안 돼요. 진짜 붙인 사람은 1m 가까이도 붙인 사람도 있대요. 와. 맞죠? 이 장난 아니래. 한번 봐요, 나중에. 진짜 가까이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바글똥말똥 이렇게. 그거 정신 사이코죠? 지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습니다. 맞죠? 거기도 사고 나면 와장창창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띄워야 되는데.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장교고 얘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수교라게 이런 것을. 그래서, 봐두면 돼. 그래서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현수 구조는 자, 케이블의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치 구조는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치는 자주 언급이 되죠. 앞전에도 시험에 언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치 구조는 항상 기억을 하실 것이, 아치 구조는 얘는 힘을 바꾸어 주는 거죠. 인장력을 뭐로 바꾼다? 압축력에.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을 무슨 힘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힘을 압축력이죠. 힘을 압축력으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압축력, 누른 힘, 압축력으로 전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장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치 구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치 구조는 이걸 하시고 바꾸어주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벽식 구조. 이제 벽식 구조는, 자, 얘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벽식 구조 하면 뭘 연상을 하라겠습니까? 자, 이 벽식 구조는, 자, 그래서 요약집 5페이지 펼쳐놓고 보면 되죠?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벽식 구조. 자, 벽식 구조는 구성 요소가 벽하고 뭐가 있다? 바닥판이다. 벽하고 바닥판,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둥이나 벽은 설계를 한다 안 한다? 기둥이나 보는 설계를 하지 않고 벽하고 바닥. 근데 이 벽을 우리가 내력벽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벽? 전단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은 내력벽이라고 쓴 거고요.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벽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층 공동주택 아파트를 뭘로 많이 쓰고 있다? 바로 이 벽식 구조로 가는 거예요. 벽식. 그래서 얘는 기둥보를 설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3번 수평하중과 이런 수직하중과 행력을 무슨 벽체가 다 분담하는 거예요. 내력벽 전단벽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얘는 철근 콘크리트 벽을 공사하다 보니까 공간의 가변성이 있다 없다? 없죠. 자, 함부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 벽을 갖다 철거하면 지금 아파트 벽 있죠. 철거하면 어떤 개념인가? 우리 등뼈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데 한번 등뼈 빼볼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철거 해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게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 하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라멘 구조. 그래서 4번 개념이 틀죠. 공면판의 육각적 특성에 의해서 외력을 면내 힘으로 전달하는 거 있죠. 이거는 무슨 구조다? 셀 구조입니다. 이건 셀 구조.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질처럼 이용한 것이 무슨 구조? 셀 구조입니다. 셀 구조. 그래서 벽식 구조는 벽 바닥판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는 항상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 됐죠. 또는 뭐다? 틀 구조, 기둥 보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멘 구조는 항상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했죠? 라멘 구조는 보가 있어야 돼요. 기둥, 보, 바닥판, 슬래버가 있는데 단어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 기둥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둥 보구조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기둥하고 이 보가 꼭 들어가 줘야 된다. 보. 이것이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재의 절점이 무슨 접합? 강접합이래. 그래서 명심하실 거는 이겁니다. 일체식 구조는 무슨 접합? 강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멘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보가 양단 고정으로 되어 있죠. 양단이 고정단입니다. 쉽게 이 기둥하고 저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의 보를 연결했죠. 그 보가 양단 고정보가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캔틸레버 보예요. 한 군데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보. 이걸 무슨 보? 캔틸레버. 이걸 캔틸레버 보라고 해요. 한 변만 고정 다닐 때 캔틸레버 보. 자, 이 캔틸레버 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옛날 복도형 아파트 있죠. 복도 위에 보면 툭툭 튀어나가서 아니면 발코니 있죠. 이런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거기 무슨 보? 캔틸 한 변만 고정 다니다. 이게 한 변만 고정 다니고 나머지 세 변이 뭐다? 자유 다닌 거. 이것을 무슨 보? 캔틸레버 보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외력장을 라멘 구조 있죠. 그래서 그 5페이지 계속 더 보세요. 외력장을 힘 모멘트하고 뭐에 의해서 한다? 전단력.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에 사용합니다. 외력장을 각각. 그러면 힘 모멘트는 무슨 철근 오프건 했습니까? 힘 모멘트는 주철근, 주근이 부담을 하는 거죠. 주철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전단 보강근이 담당하는 거예요. 전단 철근이. 전단 보강근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 보강근은 무엇이다? 너끈, 스트럽이 있고, 대표적으로 후프 철근 있죠? 띠철근. 이런 것이 전단 보강근이에요. 이런 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기본 설계 원리가. 자,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저 5페이지 한 거예요. 5페이지. 5페이지 거기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있죠? 2번 했잖아요. 2번. 자, 라멘 구조, 골조 2번이죠. 외력장을 힘 모멘트하고 뭐에 의해서 한다? 전단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층 높이가 얘가 높다 했죠. 보 때문에 층 높이가 높은 것이 무슨 구조?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명시하는 벽식 구조나 플랫 슬래브 구조는 자, 얘는 뭐가 없어요? 얘는 명시하는 얘는 보가 없죠. 보가 없으니 층 높이를 낮출 수 있고 층 높이가 높은 거는 제발 무슨 구조다? 라멘 구조가 층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하중 전달의 하중이 자,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간다? 포로 전달되는 구조가 라멘 구조입니다. 근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벽체로 전달되고 플랫 슬래브 구조는 하중이 어디가?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근데 플랫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라 했죠.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를 무슨 구조? 무량판 구조라 하죠. 그래서 플랫 슬래브 구조. 그래서 플랫 슬래브 구조는 무량판 구조가 됩니다. 무량판 구조 정리를 해 두시고 플랫 슬래브가 뭐다? 무량판.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를 무량판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랫 슬래브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죠. 보가 없애. 보가 없는 구조예요. 보를 설계하지 않은 구조가 무슨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가 없으니까 공간의 가변성이 좋고 실내 이용률이 어떻게? 좋은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5번 보시면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뭐다? 플랫 슬래브고. 그러면 슬래버가 있을 때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상부 부분에 지판하고 경사주두가 이렇게 주두가 보강이 이루어지면 이 보강이 이루어진 것을 플랫 슬래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강이 없으면 뭐다? 그냥 플레이트 슬래버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전에는 그래서 문제를 구조를 다룰 때 자, 내력벽식 구조하고 플랫 슬래브 구조 그리고 저거죠 아치 구조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러면 올해는 라멘 구조, 골조 구조 이제 다른 구조를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한 번 더 봅니다. 16번은 구조물의 응력 계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주로 트러스 구조 나오면 기억하십시오. 트러스 구조는 무슨 힘으로 전달한다? 입체 트러스든 일반 트러스든 축방향 응력입니다. 축방향력. 이걸로만 전달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 구조는 트러스가 나오면 얘는 무슨 접합이다? 핀 접합이에요. 트러스 구조들은 무슨 접합? 핀 접합이에요. 핀 접합. 트러스 구조는 핀 접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뭐다? 전단 응력으로 외력을 제어합니다. 전단력으로. 그래서 라멘 구조는 접합법이 무슨 접합? 철근 콘크리트 등의 강접합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셀 구조가 주로 면내 응력으로 외력을 제어합니다. 셀 구조는 달걀 껍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달걀 껍질이 무슨 구조? 셀 구조예요. 자, 그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현소 구조는 케이블의 뭐가 지배적이다?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치 구조는 축방력과 전당력 외력을 제한한다. 그래서 OX, X. 이거는 압축이죠. 자, 압축력으로 전달하니까 압축 응력이 되겠죠. 압축 응력으로 외력에 제한하는 구조가 바로 무슨 구조? 아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면상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구조 한 번 더 봅니다. 자, 1번 플랫 슬래브는 아까 이야기했죠. 볼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특히 내부 부분을 설계를 하지 않고 기둥에 의해서 바닥판나 슬래브 아주 직접 지지하는 것이 플랫 슬래브였고 그래서 얘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2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에 강한 철근과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 일체화시 만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인장의 철근의 압축이 뭐다? 콘크리트.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 했죠. 부재를 현장 이회장 제작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프리캐스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등의 재료를 모로타른 접착제로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 구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라고 적을 수도 있고 더 줄이면 뭐다? 조적조 이렇게 적습니다. 조적조. 자, 이렇게 적습니다. 어느 거나 똑같아?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 조적조. 교수님들 마음대로 적어요. 이건 전혀 글자가 5자에다 4자 됐다고 3자 된다고 틀린 거 아니고 똑같은 게. 자, 조적조는 명심하세요. 내진 구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조적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얘는 지진에 취약하죠. 내진 구조는 아니에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강제를 볼트나 용접 등 뭐 이런 접합의 방법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알아두실 거는 철골 구조는 접합 방법이나 짜임새에서 강도가 좌우됩니다. 이런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잖아요. 이거는 접합 방법하고 접합을 무엇을 쓰느냐? 접합 방법하고 이 짜임새 이게 구조체의 강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철골 구조는. 그래서 철골 구조가 짤 때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어떤 형태로 짜요? 이런 형태로 많이 짜죠. 맞아요? 짜임새가 삼각형 짜임새가 많잖아요. 지금 트러스나 이런 거 다 보세요. 지붕 틀이든 뭐든 보면 전부 다 무슨 형일 때? 짜임새는 삼각형일 때 좋아요. 삼각형일 때. 삼각형일 때 짜임새는 좋고 접합 방법은 뭐일 때 제일 좋습니까? 용접 접합일 때. 이걸 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자, 큰 데는 거의 용접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많죠. 큰 부재 만들 때.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뭐 조립식 구조는 한번 읽어두시고 조립식 구조 하여튼 뭐 현장에 조립하는 것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접합부 일체화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공장 제품의 특징이 그죠? 소품종 대량 생산해서 박박 조립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공사 기간 어떻게 단축되죠. 그리고 뭐 이런 비용 이런 건 다 줄일 수 있지만 문제가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가 일체화는 안 되죠.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는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 그러면 현장에서 철근 배관에서 콘크리트 탓을 안 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철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합성된 구조들이 무엇이다?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거야. 그 강접합이라 했죠. 그런 것들이 무슨 접합? 강성이 뛰어난 접합이거든. 강접합으로 가는 거야.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람도 이거잖아요. 이렇게 접합하면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트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씩 움직일 수 있어야 돼. 트러스 구조는 어느 정도 충격이 왔을 때.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핀접합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런데 강접합은 명심하세요.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들이 강접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1번에 기계화된 시공으로 공기 단축,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죠. 그리고 거푸집 공사가 줄어들고 고강도 공급 부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번에 단위 부재 간의 접합부가 일체되어 강성이 높아진다 해서 OX, X
자, 접합부 일체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합부 일체화가 되는 것은 아까 무슨 구조다? 일체식 구조인데,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일체식 접합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공사비가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자재 운반의 제약이 있고 설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이거잖아요. 자, 운반해 오면 이 정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쉽게 기둥이나 보나 이런 것이 해오면 되는데 이 단위, 유닛, 주거 단위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박스에 이걸 조립하면 이거는 어려워져요. 운반이.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쉽게 해보세요. 한 호수를 다 지어가 온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조그맣한 거는 저거 조립식 하기 괜찮죠. 조립해가 운반해서 그냥 딱 놓으면 되는데 크지면 어떻게? 안 그래도 저 경우 있대. 촌인데 조그맣한 있죠. 조립식 그 주택을 만들어가 갖다 놨는가 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촌길이 좁죠. 촌길이 좁다 보니까 특히 뭔가 하면 중앙에 이제 저기 때 안 그래도 이래 왜 저 나무가 저렇게 부러졌습니까? 이래 안 그래도 지나가다 조립식 주택 짓고 지나가다가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잘라야 되잖아. 그래 부러뜨렸다가 옛날에 보니까 왜 우리 집 감나무가 부러져 있습니까? 이래 물었다면 누가 잘라서 이랬다면 조립식 주택 지나가는데 나무에 걸리잖아요. 맞아? 잘라줘야지 뭐 방법이 양해를 구했겠죠. 그냥 자르면 문제가 되니까 맞죠? 그냥 자르면 뭐 해줘야 돼요? 저 중개사를 배우신 분들 배웠겠구나. 법을 배웠으니까. 타인의 토지 출입 등과 중목 제거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보상 안 이루어져야 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죠? 시가로 보상해야 됩니다. 나무 자르면죠? 시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번 뭐 간단히 한번 봐세요. 자, 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해서 외력을 주로 공면 내응력으로 전달해서 경량이고 네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셀 구조죠. 트러스 구조는, 자, 이거 트러스 구조는 이거죠. 목재나 철제 같은 가늘고 긴 무게를 삼각형 형태로 조립해서 만든 구조가 무슨 구조? 트러스 구조고, 그다음에 커터널 구조는 자, 건축물 외벽을 조립하는 것이 커터널 구조라고 보시면 돼. 커터널은 무엇이다? 건축물 외벽을 조립하는 구조를 커터널 구조라고 합니다. 커터널 구조는 쉽게 최근에 보면 건물 외벽을 어떻게 합니까? 뼈대를 올리고 나서 조립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 건물 지을 때 보셨습니까? 안 봤겠죠? 시청 건물이 커터널 구조입니다. 시청.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저기 제1롯데월드 500 몇십 미터 건물 지는데 외벽을 콘크리트 치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외벽 조립한 거예요. 그런 게 무엇이다? 커터널입니다. 커터널. 그럼 이 건물은 커터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 커터널 맞습니다. 이 건물도 외벽 조립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거죠? 조립했습니다. 이 벽도 커터널입니다. 웬만하면 커터널입니다. 저 때는 커터널이 아니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잘하면 80년도까지는 외벽을 벽돌이나 이런 걸로 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건물 커터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신도시 건설되면요, 거의 건물 지으면 커터널 구조로 갖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런 빌딩들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63빌딩 이런 게 뭐다? 커튼홀 구조입니다. 커튼홀 구조. 외벽을 조립한 겁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아까 했죠.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무슨 구조? 현수 구조. 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이제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조립한 거야. 그럼 단순하게 삼각형으로 조립하면 트러스 구조고, 입체적으로, 입체적 3차원적으로 트러스를 조립하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대공간 또는 장스판을, 스팬이 뭐라 했어요? 스팬이 경간 또는 간사이라 했죠? 간사이. 경간, 간사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공간 장스판이 구성하기, 특수구조들은 장스판이 가정하죠. 그럼 1번에 공기막 구조. 자, 공기를 불어넣어서 압력차로 지탱하는 게 공기막 구조죠. 그래서 공기막 구조의 특수구조입니다. 큰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도 큰 공간 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셀 구조도 됩니다. 근데 라멘 구조 있죠. 라멘 구조가 아까 골조 구조라 했잖아요. 라멘 구조, 골조 구조는 뭐로 구성이 됐다 했어요? 기둥, 보,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라멘 구조는요, 큰 공간 못 얻어요. 이게 경제적인 경관 있죠. 스판이, 경제적인 간사이가, 경제적인 스팬이 얼마밖에 안 되는가? 6m 전후예요. 6m 전후예요. 경제적으로 하려면. 비용 제일 적게 소모되게 하려면 이 기준입니다. 6m 전후. 이 스판이 커지면요, 비경제적이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스판이 길어지면 철근을 이어줘야 돼요. 연길이 우리가 배웠죠? 이어주면 중복이죠. 잇는다는 자체는 중복 아닙니까? 그럼 비경제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정을 이기기 위해서 단면이 자꾸 커져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건 골조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가면요, 라멘 구조로 가면 차 주차하기 빡십니다. 남성분들은 주차하기 별로 안 이러는데 여성분들이 주차가 제일 어렵다 하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난 주차할 때 짜증나 이래. 텅 비어 있으면 편안하게 주차하고 가는데, 텅 안 비어 있으면 주차가 짜증난다 하대. 그래서 함부로 차 끌고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럼 그 주차 공간이 널널할 때는 끌고 가고요. 아니면 안 가지고 가더라고. 그럼 이 구조 되면요, 차문을 조심히 열어야 되죠. 주차하고 나서 차문을 확 열면 옆에 차가 박아요. 그래서 조심히 열고, 조심히 해라. 미리 내려주고 해야 되죠. 옆에 사람들. 이겁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는 대공간을 얻기는 부적당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번, 22번 이야기 하는데요. 아직 시험에 가려면 뭐를 쓸 거다. 자, 그래서 커튼을 외벽을 조립하는 구조다. 이걸 기억하세요? 외벽을 조립하니까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에요. 자, 쉽게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물이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면요, 밑에 벽은 얼마나 튼튼해야 될까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다 받아주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에, 비내력벽이다. 하중을 분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개념만 보시고, 멀었어. 커튼을은. 개념 알아두세요. 그것만 정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23번은 선택 사용해서 보십시오. 꼭 보라는 법은 없고, 그 다음 넘겨봅니다. 24번. 방하구조. 하재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가 뭐가 됩니까? 방하구조죠. 방하구조. 그래서 이건 내하구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내하구조는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하구조고, 그럼 방하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는 없어요. 불왔죠. 하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가 뭐다?
방화구조입니다. 방화구조. 그러면 하재에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내하구조는 하재에 견뎌서 나중에 간단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방화구조는 재사용 못해요. 다시 해야 돼. 쉽게 여러분들입니다. 방화구조는 불나면 새로 공사해야 되는 거고, 내하구조는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쉽게 아파트 뼈대는 내하구조입니까? 방화구조입니까? 내하구조인거예요. 그 불나고 또 사용하잖아요. 아파트에 불 한 동에 한 호에서 불이 났는데 아파트 철거해요? 그럼 방화구조면요, 아파트 새로 다시 해야 돼. 불나도 관계없죠? 아파트 뼈대는 무슨 구조로 가고 있다? 내하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방화구조는 하재 확산만 방지하고 재사용 못해요. 못 견뎌요. 자, 그래서 방화구조는, 그래서 1번 문제, 자, 먼저 24번에 보시면 철망 모르타르나 그 철망 모르타르 발음 두께는 몇 cm 이상? 2c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철이 나오면 철망 모르타르 몇 cm? 2cm입니다. 2cm. 2c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요, 자, 뭐하고 뭐 위에 뭐 했던 간에 이렇게 같이 붙였던 뭐다 위에 바르던 간에 합계가 나오면 두꺼워져야 돼요. 합계란 단어가 나오면 2.5cm 이상 돼요. 그러면 철망 모르타르 나왔을 때 몇 cm? 2cm. 나머지는 합계가란 단어가 뭐 위에 뭐 외우진 마시고요. 합계가 뭐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최소한 몇 cm? 2.5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방화구조로 봐주겠다. 그리고 신벽을, 중심벽을 신벽이라게, 신벽의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는 두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5번에, 자, 방화가 나온, 방화 몇 급? 2급입니다. 방화 2급 이상 돼야 돼요, 방화는. 그래서 방화는 1급이 있고 또 특급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방화 관리자 이런 것 아마 따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2급이 제일 쉽고요. 1급은 좀 공부해야 돼. 특급은 많이 공부해야 돼. 특급은 특히 여러분들 몰래 시험 많이 칩니다. 계속 들어가서 봐야 돼. 원서 접수할 때. 자기네들끼리만 하려고. 오래 공부 안 해요. 나중에 특급 달라고 하면 수시로 계속, 아니면 소방관계 되는 있죠. 맞죠? 학원에 등록해놓고 연락을 연락해야 돼. 그것은 계속 체크를 보통 하거든. 명심하세요. 어느 날 이렇게 하루만 딱 해 원서 받아 바로 시험 치고 그럽니다. 특급은. 미리 이해하면 돼. 그래, 내가 이겁니다. 초고층 건물 있죠. 초고층 건물에 소장님을 하려고 하면요, 유리한 게 특급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특급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기가 안전을 책임져야 돼. 근데 초고층 건물이 불 잘 나는 거 봤어요? 초고층 건물 불 나는 거 잘 못 봤죠? 초고층 건물은 뭐가 아주 잘 돼 있겠어요? 특히? 예, 소방시설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또 안 들이보내죠. 밑에서 또 철두철미하게죠? 관리를 해야죠. 맞죠? 위험하니까. 자, 그리고 25번 내하구조의, 자, 그래서 내하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판 두께 있죠. 자, 내하구조는 바닥판이든 벽체든 두께가 철근 콘크리트는 무조건 10cm 이상이 돼주면 돼요. 몇 cm? 10cm. 자, 기억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바닥이든 벽이든,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가 벽식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둘 다 동시에 몇 cm 이상? 10cm 이상만 되면 내하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 점 알아. 현재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조금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의 경우는, 자, 요약지 8페이지 잠깐 펼칩시오. 벽의 경우는. 자, 벽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벽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두께 10cm지만 벽돌 조일 때는 얼마다? 19cm 이상이 돼야 돼요. 벽. 내하 구조 있죠? 벽의 경우. 벽의 경우 있죠? 그 내하 구조 1번의 벽의 경우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조일 때는 얼마? 10cm 이상. 그리고 벽돌 구조일 때는 얼마? 19cm 이상이 내하 구조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번은 선택 사양해서 하실 분들은 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그물 골조 방식은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럼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 행력을 기둥보와 같은 라멘 골조가 분담하는 거예요. 라멘 골조가. 그런데 그물 골조 방식은 이겁니다. 그물 골조 방식은, 자, 보통 수평력하고 수직 하중을 따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은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이 건물이 모멘트 골조 방식. 말 잘못했다. 건물 골조 방식이네. 건물 골조 방식. 그럼 수직 하중은 기둥보 바닥판 있죠. 입체 골조가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형 행력은 전단벽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 전단벽은 제 코어 부분에 있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배치해 놨어. 그럼 건물 질 때 이렇게 짓는 게 자, 건물 골조 방식이라고 보면 돼. 건물 뼈대를 올라갈 때 기둥보 슬래브 쫙 올라가면서 콘크리트 막 철근 콘크리트 벽을 치가 막 올라가는 거 있죠. 못 보셨습니까? 건물 질 때 그래 많이 짓는데. 건물 질 때 보면 일정한 부분에 계속 철근 콘크리트 벽이 회색이 막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기둥 뼈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런 것이 건물 골조 방식. 그럼 요새 최근에 건물이 거의 다, 웬만한 빌딩들은 거의 건물 골조 방식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건물 골조 방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좀 구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기초구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